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조만간에 또 받으실 계획이 있는 소셜 연금. 근데 요즘에 뉴스가 종종 나오죠. 2032년부터 소셜 연금이 깎인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자, 깎이는 게 진짜인가 아닌가? 예, 지금 상황이라면 깎이는 게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안 깎일 수도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의회에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또 대안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식으로 소셜 연금이 돌아가고 내가 또 얼마나 받을 수가 있고 내 미래는 어떤 준비를 하면 이렇게 깎인다 하더라도 내 노후는 보장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 500불 정도가 깎인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매달 들어온 돈에서 500불씩 깎인다. 부부 뭐 단위로 해 갖고 뭐 700-800불 1000불이 깎인다. 큰돈입니다. 예, 안 그래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큰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소셜연금이라는 게 사실 몇십 년 전에 비하면 요즘에는 좀 많이 박해진 게 사실입니다. 물론 금액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물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소셜연금도 올라가야 되는데 30-40년 전에 소셜연금을 받던 분들은 그때는 풍족하게 보냈는데 요즘에는 이제 물가 대비해서 그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해마다 10월이면 콜라라고 Cost of Living Adjustment를 발표를 하죠. 10월 달까지 올라갔던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소셜 연금 같은 것도 그만큼 상향해서 또 올려주는데 사실상 이 수치가 현실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요즘에 이제 미국 평균 올해는 이제 2,071불씩이거든요. 미국 평균으로 받는 게 그럼 부부당 뭐 한 4,000불 정도 받는데 이 돈이 대도시에서는 살기 힘들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집이 하나가 페이오프가 되어 있고 미국의 또 외곽 지역에 사신다 그러면 4,000불 정도로도 또 충분히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4,000불에서 갑자기 2,000불, 2,000불씩 받는데 500불씩 깎인다. 그러면 돈 1,000불이 적게 들어온다. 그럼 크죠. 예, 4,000불이 3,000불이 된다. 그러면 이건 좀 생활에 좀 지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32년이 우선 고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뭐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보고가 나왔던 이야기, 제가 또 뉴스를 전해드렸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2032년이면 공교롭게 제가 이제 소셜연금을 받을 나이죠. 예, 그때쯤 되는 건데, 저도 방송에 그런 얘기 했죠. 이거 뭐야. 나는 기껏 세금 내고 내가 이제 받을 때쯤 되면 이제 깎이는 거야.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날 뉴스가 나왔죠. 미국의 연방정부, 그다음에 사회보장국 소셜 스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직접적으로 발표한 공식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 유적 연금 기금이 2032년 말에 완전히 바닥난다고 합니다. 기금이 바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바닥나면 한 푼도 안 주는 거 아니야? 예. 기금입니다. 예, 기금. 기금이 있고요. 또 세금이 있습니다. 원래 작년도에 예상했던 것보다 3개월 더 땡겨졌습니다. 이게 더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앞으로 6년 남았습니다. 예, 6년 뒤에 받으시는 분들 혹은 또 지금 받고 계신 분들도 6년 뒤에는 물론 지금 내년도에도 한 2,150불 정도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2,071불이 평균치인데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뭐 한 6년 뒤다. 그러면 한 5,600불 더 받겠죠. 예. 근데 그때는 그만큼 또 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500불 정도 덜 받는다. 이건 좀 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겁부터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대책, 그다음에 또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좀 너무 자극을 하기 위해서 그냥 큰일 났다. 예, 이런 식으로만 이제 유튜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사회보장국은 매년 한 번씩 연금 기금에 문제점이 있는지 어느 정도 기금이 충족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기금입니다. 예, 기금. 사람을 치면 이제 건강검진 받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6월 9일 날 나왔던 이 기금의 상황이 별로 안 좋다. 2032년이면 바닥이 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퇴연금, 그다음에 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는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 이 두 가지를 지급하는 기금을 OASI라고 합니다. OASI. 이 기금이 있습니다. 예,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이 바닥난다고 여러분이 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예, 연금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 기금 플러스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예,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고 저도 단순히 내가 낸 세금, 내가 지금 일하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냈던 세금을 나라에서 차곡차곡 모아서 그걸 내가 나이가 들면 나라에서 돈을 불려서 돌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 기금이 있고요. 또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3개월이 더 당겨진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신탁 기금이란 게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세금을 내죠. 그리고 연금을 주는데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계속 모아서 굴리고 있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돈이 나오는 소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년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죠. 예, 세금을 내는데 그 돈으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쌓아둔 자금이 바닥난다는 게 2032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세금은 그때도 걷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완전 끊기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은 계속 들어오니까 예, 계속 돈은 들어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신탁기금이 모자르니까 예정된 연금의 78% 정도만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00불을 받을 걸 78불밖에 못 받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깎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누가 정해서 깎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거기에 비례돼서 낮춰져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든 간에 바꿔야 됩니다. 예, 바꿔야 돼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좀 비상 사태가 났죠. 예,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예, 사이드로 얘기하면 장애연금, 몸에 이제 어떤 장애가 있어서 예, 연금 받는 분들, 장애연금 기금은 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75년 동안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장애 때문에 나라에서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이 돈이 깎일 일은 없습니다. 75년간은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 이분이 받는 은퇴연금, 이게 2032년부터 기금이 깎인다.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나도 평생 일하면서 꼬박꼬박 세금을 다 냈는데 왜 내가 받을 때쯤 되니까 돈이 모자른다는 거냐? 예, 이거에 대해서 화가 날 수가 있죠. 자, 근데 소셜연금은 제가 낸 세금을 제가 모아서 그걸 저한테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적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IRA라는 게 있죠. 예,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그거는 제가 해마다 돈을 모아서 그 돈에 뭐 투자 같은 걸 했고 불린 돈을 나중에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저축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세금을 낼 때 내는 피카라는 게 있죠. 예, 피카. 소셜 연금이라고 하는 피카가 있는데 그 돈을 모아서 저한테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생각부터 좀 바꾸셔야 됩니다. 자, 소셜 연금은 적금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 사이에 서로 보장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은퇴한 사람들의 연금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꽤 많은 부분을. 그리고 또 우리가 젊었을 때 일을 했을 때 우리 부모 세대에 그때 당시 그분들의 연금을 우리가 또 내는 세금으로 충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세대씩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나이 드는 세대를 부양하는 거고 또 지금 받는 세대가 젊었을 때는 또 그 위 세대를 갖다가 부양하고 이런 식으로 쭉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에서는 월급의 6.2%를 소셜 시큐리티 세금으로 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세금 1.45% 이렇게 갖고 총 7.65%가 피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뭐 미국에서 세금 내보신 분들은 세금 명세서 보면 쭉 나와 있죠. 예, 이 돈으로 제 미래를 저축하는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지금 소셜연금 받는 분들의 돈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부는 기금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쌓였으면 그 돈 갖고 또 돌리는 기금이 있어요. 근데 그 기금이 2032년도에 바닥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금을 갖다가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 다 내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소득이 17만 6,100불까지만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붙고 그 이상 버는 거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17만 6,100불까지에 대해서만 총 7.65%가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금 내는 사람의 세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상한선을 더 올려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흔히들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저는 이제 X세대에 속하는데 저보다 조금 연배가 위신 분들, 지금 소셜 막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예, 베이비붐 세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윗세대는 괜찮았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인구가 막 늘어났거든. 그럼 일하는 사람이 많죠. 세금도 많이 걷죠.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 이전의 세대들은 노후가 많이 보장됐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또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금액도 많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유가 있었죠. 한 4, 50년 전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지나가면서 인구가 줄고 있어요. 아직까지 미국의 인구가 그렇게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안 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히스패닉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백인층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국도 요즘에 인구가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지방도시 소멸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네, 한국도 이 노후연금에 대한 좀 걱정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엔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베이비붐 세대, 요즘엔 또 80세, 90세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예. 미국의 평균 연령이 뭐 80 몇 세 이런다 하지만 요즘에 뭐 90세, 100세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살아계신 동안은 계속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돈을 낼 사람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돈이 안 그래도 모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있었던 거에서 자꾸 까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한 40년 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으려는 사람보다 세금을 낸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럼 돈을 다 드리고 돈이 남겠죠. 그러니까 그 돈을 다 기금으로 쌓아놨는데 그 기금으로 쌓아놨던 돈이 자꾸 모자라지는 겁니다. 그게 32년도에 바닥이 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금이 얼마나 깎이냐 지금 상황이라면,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026년 지금 올해 현재 미국 전역에서 7,250만 명이 소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3억 4천 인구에서 7,250만 명이 소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죠. 예, 그러니까 거의 5명에 1명꼴은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은퇴자들의 평균 소셜 수령액은 2,071불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콜라 조정이 되면 한 2,150불 정도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일찍 받는 방법이 있고 62세부터 받는 방법이 있고 70세까지 미뤄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최대한도 뒤로 미뤄서 받으면 4,152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 단위로 8,000불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78%만 줄 수 있을 것 같다. 2032년부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22%가 삭감되는 거죠. 예, 그러면 한 달에 455불 정도가 삭감이 되는 거죠. 1년이면 5,460불 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좀 문제가 크죠. 이 정도면 마켓 장 보는 가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혜자 1인당 월 평균 한 500불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들 평균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자, 그래서 이게 좀 삭감폭이 주마다 좀 다르고요. 받는 금액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주마다 좀 센 곳이 있고 좀 낮은 곳이 있는데 커네티컷 같은 주는 월 평균 556불 정도가 감소되고요. 그다음에 뉴저지, 한국분들 많이 사시죠? 554불. 그다음에 또 뉴햄프셔가 553불, 델러웨어가 549불, 메릴랜드 541불 정도. 미국의 29개 주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500불 이상의 삭감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조지아, 텍사스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도 대부분 400불 중반대에서 한 500불 정도 감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받는 금액은 다 다릅니다. 2,071불이면 어우 난 그만큼 못 받는데, 한인분들이 보편적으로 미국 평균만큼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세금 낸 것도 그 기간에 또 합산해서 그 비례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많이 못 받는 분들이 계신데 본인이 받고 있는 금액에다 0.78을 곱해 보시면 그게 나중에 한 5년, 6년 뒤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아닌가. 물론 지금 그 금액이 딱 맞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2,000불 받는데 6년 뒤에는 콜라 조정이 계속되니까 한 2,700~800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700~800불에다 0.78을 곱하면 오히려 금액이 지금 2,000불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금액이 단순히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콜라를 올려준다는 것은 물가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매달 1,800불을 받으신 분들은 1,404불을 받게 됩니다. 한 달에 396불, 거의 400불 돈이 줄어드는 거죠. 조금 많이 받으셔서 매달 2,500불 받으신 분들은 1,950불로 550불이 더 줄어듭니다. 부부가 합산해서 3,600불 받는 가정이라면 2,808불밖에 못 받게 됩니다. 한 달에 792불, 거의 800불 정도가 더 감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심각한 이유는 뭐냐? 미국 전체 시니어의 43%,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분들이 생활비의 대부분은 소셜연금에 의존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저축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은행에 돈이 없습니다. 소셜연금이 없으면 그냥 바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부가 3,600불을 받는다.
그런데 집도 없다. 그러면 시니어 아파트를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건 몇 년씩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죠. 예, 시니어 아파트 들어가고 남은 돈을 쪼개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집이라도 하나 페이오프가 되어 있는데 한 3,600, 3,800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외곽 지역에서는 사는 거는 별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갑자기 예, 부부 합산해 갖고 800불이 줄어든다. 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회사를 다녀갖고 401k를 했다든가 아니면 젊었을 때부터 트래디셔널 IRA를 했다든가 로스 IRA를 했다든가 이런 거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별 걱정 없지만 그걸 나이 들어서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요즘에 뭐 주말 영상에 꽤 많은 부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저도 사실 이런 뉴스를 몇 년 전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무슨 생각하냐. 소셜연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 재산만 갖고도 내가 은퇴를 할 수 있는가.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셜연금이 나오면 좋고요. 아니면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좀 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032년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예, 모르기 때문에 이게 또 해결책이 나올런지 어떨런지 해결책에 대해서는 이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이 나올런지 어떨런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돈이 나올 수 있는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야 돼요. 나이 들어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하나 더 있었고 렌트비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IRA 같은 데 있는데 거기서 공격적인 거 말고 안정적인 수입. 국채 같은 경우 예, 국채가 있으면 진짜 좋죠. 왜냐하면 한 5%, 예, 5%까지는 안 되죠. 요즘에 4.5%인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5%라고 얘기하면 100만 불이 있으면 그냥 매년 5만 불씩 나오는 겁니다. 4천 불이 더 엑스트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불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10만 불이 있어도 5천 불이 더 나옵니다. 10만 불이 여러분이 뭐 국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깎이는 금액만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돈이 계속 나오는 어떤 구석을 만들어야 돼요. 패시브 인컴. 자, 그리고 이제 나가는 돈을 갖다가 또 아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는 거는 62세부터 받는데 70세 받으면 더 많이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62세인데 아직 건강하다 그러면 아,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고 아까 캠피티가 말한 것처럼 10만 불 국채라도 살 돈이 없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하시는 거죠. 은퇴 시기를 조금 더 늦추는 건데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2세부터 받는데 단명하시는 분은 62세부터 받는 게 낫고요. 70세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만약 여러분이 좀 단명하셔갖고 75세 돌아가신다. 5년밖에 못 받기 때문에 금액을 2배 가까이 받는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건 본인의 건강 상태, 가족력 뭐 이런 같은 걸 다 고려하셔갖고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집은 대대로 장수를 하더라. 나도 건강검진하니까 별 문제가 없대더라. 우리 집은 다 젊게 살고 그냥 건강했으니까 나는 한 65세까지 일해도 되겠다. 70세까지 일해도 되겠다. 70세부터 소셜연금을 받아도 되겠다. 그러면 많이 안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집은 좀 단명하고 나 지금 건강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러면 62세부터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 받는 금액을 따져보면 여러분이 단명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나이 들어서 받는 금액이 처음엔 커 보일지 몰라도 더 적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거 맞다 틀리다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미국 정부는 의회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냐? 그냥 넋놓고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월 500불씩 깎인다는 거는 지금 의회가 넋놓고 바라볼 때 500불씩 깎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의 의회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 우리는 다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적이 그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1983년도에 그때 당시도 기금이 바닥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당시인데 레이건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죠. 근데 민주당과 초당적으로 손을 잡고 세금을 더 인상하고 은퇴 연령을 더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급여 조정을 갖다가 다시 묶어서 계획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7만 불까지만 소셜연금 받는데 물가가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급여도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사실 17만 불 상한선을 20만 불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이 세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17만 불을 벌든 170만 불 벌든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 이상은 돈을 안 내니까. 피카라는 세금 말하는 겁니다. 예, 소셜 연금 내는 거 지금 젊은 사람들. 그럼 20만 불, 뭐 예를 들어서 25만 불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이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예, 그럼 세수가 더 거치게 됩니다. 세금이 더 거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유 자금이 생기면 기금을 도로 채워 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한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미국 의회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미국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11월 달 중간 선거, 예, 이럴 때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공약을 들고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어떤 의원들이 어떤 공약을 들고 나온가. 예,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공약을 하는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갖다가 뽑아서 이들이 법안을 개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공화당,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전 미국인들이 다 연금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항상 초당적으로 예, 공화당, 민주당 편가르지 않고 항상 좋은 방법을 계속 계획해 왔기 때문에 뭐 지금 대충 간단해요. 예, 간단한데 쉽지 않아요. 이게 뭐냐? 17만 불 이상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받는다. 이거를 뭐 상한선을 20만 불, 30만 불까지 올려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반발이 일어납니다. 반발이 일어나는데 누구한테 반발이 일어날까요? 예, 중산층한테 반발이 일어납니다. 17만 불 번다. 그러면 이건 중산층 이상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세금이 더 부여가 되니까 이들한테 반발이 생기는 거죠. 저소득층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5만 불 버나 뭐 7만 불 버나 똑같습니다. 지금 내던 식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예. 7.65% 예, 내던 식으로만 내면 되는 겁니다. 더 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20만 불 벌던 사람은 17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 내는데 갑자기 이게 법안이 바뀐다. 그럼 20만 불에 대해서 세금 내니까 한 달에 또 세금 낸 돈이 더 늘어나겠죠.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조율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이걸 잘 조율해서 이걸 어떻게 잘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금이 바닥이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 연금이 얼마인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받는 분들은 지금 얼마 받는지 아시죠? 네. 그리고 해마다 뭐 한 3%, 어떤 애는 1%, 2%. 근데 코로나 때는 4%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예, 물가 상승률. 이것 때문에 이제 연금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는지 대충 계산을 해보신 게 좋고요.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홈페이지에 ssa.gov라고 적혀 있죠. 예, 거기서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제 아직 안 받는 분들도 내가 얼마 받을 수가 있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이 미래를 좀 준비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미래를 좀 준비하시고 내가 얼마의 돈이 더 필요한가. 예, 이거를 좀 미리 알아볼 수가 있고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62세부터 받을 건가? 뭐 아니면 70세까지 미뤄서 받을 것인가? 예, 이것도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시면 파트타임으로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할 건가? 아니면 IRA, 뭐 트래디셔널 혹은 라스 IRA 이런 같은 거를 더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을 사놓을 것인가?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쓸 것인가를 미리 알아야 되고요.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내가 얼마를 갖다가 더 벌어야지 이 금액을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는 건가? 이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미래 물가가 얼마가 올라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기준으로라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좀 캘리포니아 외곽 지역이다. 그래서 한 달에 4,000불이면 부부가 살 수 있다. 소셜 드론이 3,000불이다. 1,000불이 더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되겠다. 이 답이 나오죠. 나는 LA 살고 있으니까 지금 LA에서는 둘이 사는데 한 8,000불이 필요하다. 아, 이러면 돈이 많이 모자르다. 5,000불을 어디서 나지? 방법이 없다. 그럼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운사이징을 하시든 아니면 한국으로 여기민을 오시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오셔도 강남에서 또 그 돈 갖고 안 돼요. 근데 제가 좀 서울 외곽 지역에 이런 데 살면 말씀드렸죠. 요즘 같은 물가에서는 3,000불이면 돼요. 물론 한국도 물가 올라갑니다. 미국도 물가 올라가죠. 연금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에는 한국도 5,000불이 있어야지 생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뒤에는 또 여러분의 콜라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깎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득이 낮은 시니어의 경우 주 정부가 차원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50개 주 3,000개의 카운티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일일이 찾아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 정부가 어떤 주 정부는 돈이 없다. 그러면 메디케어 지금 180불, 200불 이렇게 돈 내죠. 190 얼마죠. 예. 그 돈 내는 것도
주정부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제일 큰 돈 들어가는 거, 갑자기 돈 들어가는 거는 아플 때 돈 들어가는 거. 이게 제일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매달 따박따박 빠져나가는 메디케어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예, 200불. 요것도 계속 올라가니까. 그것도 둘이 400불 돈인데 그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500불까지 깎은다. 그럼 더 심각하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같은 거 있는지 예, 이런 것도 지역 사회에 많이 알아보시고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뭐 웹사이트 같은 데 찾아보시면 좋은데 이 찾아보신 게 여의치 않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뭐 제미나이라든가 챗GPT 혹은 클라우드 같은 AI한테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데 뭐 집 주소 정확하게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데이터가 공유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집 주소 집어넣지 말고요. 대충 어디 지역 어디 예 아니면 집 코드 예, 집 코드별로 거의 다 집 코드별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90026 지역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이런 건 집어넣어도 돼요. 예, 저를 갖다가 특정하는 거 아니까 몇 살이고 소셜연금 요거 외에 내가 돈이 모자른데 지역사회 혹은 카운티 혹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메디케어 지원이 있나 혹은 의료비 지원이 있나 어떤 혜택이 있나 이런 걸 찾아보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온 정보에 대해서 100% 신뢰는 하지 마세요. 예,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죠. 환각 효과라는 게 있어갖고 뭐 이 제미나이 같은 데도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거에 나오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좀 도움을 청해 보세요. 뭐 주변에 이제 한인회라든가 아니면 교회 같은데 뭐 혹은 지역 봉사단체, 한인 봉사단체,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도 그런 데 가서 물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이걸 찾아서 달라고 해야지 그냥 달란 소리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처럼 흉흉할 때 문제가 뭐냐.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금이 고갈됩니다. 뭐 이 내용이 그냥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을 하다가 꼭 뭘 팔아먹으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휩쓸려 갖고 엉뚱한 거 투자를 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뭐 많이 얘기를 해드리죠. 예, 생명보험의 득과 실, 그다음에 여러분의 health saving plan 같은 거, 어카운트 같은 거, 예, 그다음에 gap insurance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제가 주말 영상에 종종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팔겠다는 분들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들은 팔면 팔수록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팔까 생각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플랜을 파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의 공포감을 이용하는 거죠. 소셜 연금이 끊깁니다. 2032년부터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 들으셔야 됩니다. 아, 그때부터 못 받으니까 지금 무슨 인슈런스 들으시고 무슨 갭 인슈런스 들으시고 무슨 투자성 상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또 거기에 묶여서 이득을 못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일 확실한 건요. 예, 여러분의 돈 갖고 여러분이 직접 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현명하게 굴려야죠. 아니 건물을 하나 샀어. 콘도를 하나 사서 렌트를 주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상 투자 대비해서 돈이 안 나온 지역도 있고 투자 대비해서 돈이 잘 나온 지역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투자 잘못하면 사실 그냥 뭐 테너 때문에 맨날 골몰 썩히고 오히려 나 지겨워서 집 렌트 못 주겠어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댓글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뭐 리턴 갖고 들어온 돈은 3%도 안 되던데 은행 이자만큼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투자가 또 잘 되면 13%뭐 15% 20%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물론 옛날에 집을 사놨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게 계속 더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렌트비가 올라가니까 투자 대비 돈이 많이 남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본인의 이제 결정하에 해야 되고요. 근데 어떤 뭐 투자성 상품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보편적으로 리턴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묶어두는 거. 그래서 우리 한인분들은 이제 CD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물론 CD는 안전합니다. 예, 돈이 보장이 되죠. 은행이 망하기 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뭐 은행이 망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예, 뭐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 서프라임 때는 워싱턴 뮤추얼 그 큰 은행도 망했으니까 그런 일도 생기긴 하지만 CD 같은 게 보편적으로 안전한데 솔직히 CD가 그렇게 큰 돈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을 안 내는 게 중요한 건데 욕심이 언제 생기냐? 내가 들고 있는 돈이 적을 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1년에 추가로 5천 불만 생기면 된다. 그러면 5% 리턴. 그래서 10만 불만 집어넣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10만 불이 없어. 10만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5만 불인데 난 필요한 게 5천 불이에요. 근데 5만 불 갖고는 5%면 2,500불밖에 안 생겨요. 그러면 5만 불 갖고 10%를 만드는 이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줄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도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미국이 자꾸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이제 반이민 정서가 많이 있죠. 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걱정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이민자들을 자꾸 몰아내고 있어요. 미국이 그나마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이민자입니다. 2050년 년쯤, 50 몇 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되면 미국에서 백인이 마이너리티가 된대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종은 히스패닉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패닉은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아이들도 많이 나요. 예, 그리고 또 캐톨릭이니까 원래 낙태 이런 같은 걸 금지합니다. 피임도 원래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 아이들은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패닉 인구 증가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불법 체류자 나쁜 놈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 이민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이들도 일하니까 또 세금을 냅니다. 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금 세대가 부양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 잘 드렸죠. 기금이 있고요. 세금이 있습니다. 이게 합쳐서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의 인구가 많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도 무슨 문제가 생기죠? 자꾸 출산율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이 연금 받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거나 그러면 사회 불만이 더 많겠죠. 세금을 더 내거나 해서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자들 갖다 배척하면 안 돼요. 이민자들 배척하면 미국이 지금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요즘에 다문화 가정 뭐 그래서 동남아시아 이민자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들도 당연히 오면 세금 내고 일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첫 번째. 표면적인 문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나라가 고도 성장이 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3D 작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뭐 덴저, 더리, 그다음에 또 뭐였죠? 예, 하여튼 3D 작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플러스 세금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또 노후연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그런 자격이 됩니다. 왜? 여러분이 젊었을 때 냈던 세금으로 그 전 세대를 우리가 부양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세금은 다게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기금, 세금 오늘 구분 가셨죠? 기금이 바닥나는 겁니다. 기금이 바닥나면 지금 상황 그대로라면 22%가 삭감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백업이라는 게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내가 이제 미래를 어떻게 대처하냐. 이 백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돈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져요. 너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오늘 먹고 살 걸 걱정하면 불행해져요. 그게 젊었을 때 돈이 없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돈 없는 게 100배, 1000배 더 서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연금만 믿고 계시지 마시고요. 뭔가 준비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희망적인 얘기 해드리면요. 예, 어쨌든 간에 1983년도에도 이러한 문제를 한번 해결했습니다. 한번 해결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당연히 의회에서 좋은 방법이 나와서 해결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증세를 하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소셜연금 상한선 17만 불을 한 20만 불이고 25만 불로 올리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이 기금은 도로 충당시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당 야당 할 거 없어요. 예. 국민들이 그냥 정부에서 다 들고 일합니다. 예. 미국 사람들은 정치인들의 부도덕성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한국 사람들은 그것까지 신경 쓰죠. 예. 정치인들의 부도덕성도 많이 신경 씁니다. 미국 사람들은 나만 잘 먹고 살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내 소셜연금이 깎인다? 예. 그러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투표에 잘 참여하는 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이들의 표, 예, 이들한테 버림받는다? 이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예, 몇 년 안에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모르는 거잖아요. 항상 대비책이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굳이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또 겁먹어서 엉뚱한 거 투자하지 마시고요. 제일 확실한 건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뭐 중간중간에 IRA 영상 뭐 혹은 또 부동산 투자 영상 이런 거 같은 거 나오면 저는 뭐 어떤 상품을 여러분께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심이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좋다고 생각하신 분들 예, 뭐 좋다 안 좋다 좋아요는 좀 누르고 봐주세요. 예, 그래야 좀 많은 분들이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댓글 달아주시면 항상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시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 좋아요를 많이 누른 영상은
이 구글, 유튜브가 딱 보고 '아 이 영상은 인기가 좋구나.' 라면서 더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럼 또 더 많은 한인분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겠죠. 그건 다 좋은 일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 구독하신 분들이 구독 버튼 또 누르면 구독 풀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면 이렇게 또 영상 여러분이 필요한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알림을 받아 갖고 여러분의 노후 대책하는데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